여군 대가리 전부 치워. 앞줄 비워. 확성기 없이도 고막을 때리는 고함이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끌렸고 군화 밑창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55백 철규가 VIP석을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붉은 얼굴, 부푼 목줄기, 흔들리는 손가락. 그의 입에서는 침방울이 튀었고 앞줄에 앉아있던 장교들의 어깨가 일제히 움츠러들었습니다. 뒤줄에서 한 여성 장군이 고개만 살짝 들었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여기가 편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처럼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했습니다.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한 관찰자의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행사장 안은 300명이 넘는 인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군악대가 무대 왼편에 도열해 있었고 오른편에는 군단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바닥의 대리석은 군화 소리를 메아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땀과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행사장 특유의 무게였습니다. 백철규의 고함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못 들었어? 당장 일어나.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휘둘러졌습니다. 검지손가락이 앞줄 여군 장교들을 하나하나 짚어댔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한 장교가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중위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앉아 있어요. 속삭임이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참모들이 앉아있는 줄에서 고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군복이 스치는 소리, 툭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 끼익 의자가 기울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긴장으로 증폭되었습니다. 송지영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가 무릎 위에서 한 번, 두 번 두드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재는 것처럼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정면을 향했습니다. 무대 위의 연단을, 그 뒤의 군단기를,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52 송지영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첫 여생도 기수 출신. 입학 당시 그녀는 1989년 3월 2일에 교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신문 헤드라인은 역사적 첫걸음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19의 그녀는 200명의 남생도들 사이에서 유일한 여성이었습니다. 첫 주 누군가는 그녀의 침상 위에 집에 가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둘째 주 훈련장에서 누군가는 그녀의 총검에 진흙을 묻혀놨습니다. 셋째 주 식당에서 누군가는 그녀가 앉으려는 자리마다 가방을 올려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장을 10바퀴 더 뛰었습니다. 사격장에서는 100발을 쏘고 100발을 더 쏘았습니다. 교실에서는 앞줄에 앉아 필기를 2번 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녀는 수석이었습니다. 단상에 오를 때 그녀는 쪽지를 남겼던 생도를, 총검에 진흙을 묻혔던 생도를, 가방을 올려뒀던 생도를 차례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병은 졸업 3년 차에 왔습니다. 중동, 사막, 섭씨 50도의 열기. 그녀는 소대장으로 72명의 병력을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검문소에서 총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일 앞에 섰습니다. 총알이 그녀의 헬멧을 스쳤고
파편이 그녀의 팔을 찢었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끌어냈고 군의관이 12바늘을 꿰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검문소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입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녀를 여자 소대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대장님이었습니다. GOP는 10년 차였습니다. 최전방 철책선, 영하 20도의 겨울,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중대장이었고 일주일에 3번씩 철책을 따라 걸었습니다. 병사들과 같은 식판에 밥을 담아 먹었고 같은 막사에서 잤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탈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와 함께 앉아 새벽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빚 이야기, 미래 이야기. 해가 뜰 무렵 병사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님, 저 남겠습니다. 연대장은 20년 차였습니다. 5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자리. 그녀는 매일 아침 7시에 연대 전체를 돌았습니다. 취사장, 정비소, 탄약고, 병사생활관. 그녀는 모든 것을 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병사가 식사 중에 쓰러졌습니다. 맹장염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까지는 40분, 그녀는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병사는 살았고 그녀는 과속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딱지를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게 내 훈장이야. 예비사단장은 30년 차였습니다. 15,000명의 예비군을 관리하는 자리. 민간인과 군인 사이, 평화와 전쟁 사이의 경계선. 그녀는 예비군 훈련장을 100번도 넘게 방문했습니다. 농부들, 회사원들, 자영업자들. 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은 민간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사철 이야기, 회사 이야기, 가게 이야기. 그리고 훈련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투력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존중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좌우명은 단 하나였습니다. 위계는 인격 위에 서지 않는다. 오늘은 제2군단 창설 기념 행사였습니다. 그녀는 사흘 전에 군단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식 첫 대면 300명의 장병들이 그녀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따위는 그녀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줄의 여군 장교들, 뒷줄의 참모들, 옆줄의 병사들. 그들 모두가 이 군단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30세 김민준이 메모판을 꺼냈습니다. 참모장 수행중이. 그는 항상 펜과 수첩을 챙기는 타입이었습니다. 검은색 볼펜 2자루, 예비용 샤프 1자루, 포스트잇 2묶음. 그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도 들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기억보다 정확합니다. 그의 선배 중이가 입대 첫날 해준 말이었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은 예의 바르게 빛났지만 손등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철규 준장의 보좌관으로 배치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첫 달 그는 준장의 스타일을 파악했습니다. 고함, 욕설, 책상 두들기기. 둘째 달 그는 준장의 패턴을 기록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는 짜증이 심하고 금요일 저녁에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셋째 달 그는 준장의 폭언을 일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그의 수첩 뒤편에는 27건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28번째였습니다. 그의 귀에는 백철규의 거친 숨소리와 군악대의 낮은 튜닝음이 동시에 박혔습니다. 트럼펫이 빠 소리를 내며 음을 맞추고 트롬본이 낮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백철규의 고함에 묻혔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여군이 앞을. 백철규의 목소리가 더 굵어졌습니다. 그의 목에 핏줄이 튀어나왔고 이마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들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대위 한 명이 입술을 깨물었고 중위 한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령 한 명이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향나무 광택이 나는 의자에서 툭 마찰음이 났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살짝 뒤로 밀었고 누군가는 의자에 더 깊이 앉았습니다.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는 백철규의 오른쪽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준장님, 자리 배치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임 군단장님께서 뒤쪽에. 닥쳐. 백철규가 팔을 휘둘렀고 김민준의 어깨가 툭 밀렸습니다. 그는 두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른손은 주머니 안의 수첩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뒤줄에서 송지영이 눈빛만으로 김민준을 제지했습니다. 그대로. 두 글자였지만 명령이었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끄덕였고 세 걸음 더 물러나 벽 쪽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백철규의 붉은 얼굴, 앞줄 장교들의 긴장한 어깨, 뒷줄 송지영의 고요한 시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행사장의 무거운 공기. 무대 옆에서 38 정운중 중령이 진행 순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0시 15분. 행사 시작까지 15분 남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순서표의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좋은 말할 때 꺼져, 이년아. 백철규의 군화 앞코가 툭툭 바닥을 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에서 울리는 소리는 둔탁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 툭은 경고였고 두 번째 툭은 위협이었습니다. 공기가 얼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고 군악대의 튜닝음도 멈췄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들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교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앞줄 왼쪽 끝에 앉아있던 대위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수진, 28살 정보처 작전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6개월 전에 이 부대로 전입 왔고 아직 백철규의 성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오늘이 그녀의 첫 큰 행사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앉아있던 중위가 그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중위의 이름은 이경희, 31살 인사처 인사과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부대에서 3년을 근무했고 백철규의 폭언을 10번도 넘게 목격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속삭임이었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이경희의 손가락이 박수진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박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뒤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참모들이 앉아있는 줄에서 고개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군복이 스치는 소리, 툭 가방이 바닥에 닿는 소리, 끼익 의자가 기울어지는 소리. 모든 소리가 긴장으로 증폭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고 누군가는 물병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백철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귀머거리야? 당장 일어나서 뒤로 가. 그의 손이 앞줄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7명의 여군 장교들, 대위 셋, 중위 둘, 소령 둘. 그들은 모두 이 자리에 초대받았고 모두 정식으로 배치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철규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군이 VIP석에? 말이 돼? 박수진이 의자를 붙잡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떨렸고 무릎이 굽었습니다. 이경희가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앉아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군대를 뭐로 하나? 백철규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의 침방울이 앞줄까지 날아왔고 소령 한 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소령의 이름은 최은영, 38살 작전처 작전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차 직업군인이었고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민주는 벽에 기댄 채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펜촉은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10시 15분. 장소 제2군단 대강당. 백철규 준장, 앞줄 여군 장교 7명에게 폭언. 발언 내용 여군 대가리 전부 치워. 좋은 말할 때. 꺼져. 이년아, 김어거리야. 군대를 뭐로 하나? 목격자 약 300명. 그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목격자. 5가지 요소. 증거의 기본이었습니다. 송지영은 여전히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관찰만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가 무릎 위에서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무대 옆에서 정운중 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행사 진행팀 상황 파악 중. 잠시 대기 바랍니다. 무전기 너머에서 지직 잡음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기하겠습니다. 정운중은 순서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개회사. 오전 10시 40분 군단장 취임사. 그의 눈이 군단장이라는 글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뒷줄을 보았습니다. 송지영 군단장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백철규의 고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30년을 군대에서 굴렀는데 이딴 꼴을 봐야 하나? 그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목에 핏줄이 퍽퍽 뛰었고 이마에 땀이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앞줄을 향해 3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박수진이 의자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고 이경희가 숨을 참았습니다.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어? 차라리 집에서 애나 봐. 폭언이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최은영 소령의 턱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참모줄에서 한 중령이 일어섰습니다. 중령의 이름은 강태수 42살 군수처 군수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백철규와 같은 기수였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장님,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강태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백철규에게 다가가 어깨를 살짝 잡으려 했습니다. 손 치워. 백철규가 팔을 휘둘렀고 강태수의 손이 탁 튕겨났습니다. 강태수는 2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고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너도 나한테 가르치려고? 네가 뭔데? 백철규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을 떨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민주는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18분. 강태수 중령 제지 시도. 백철규 준장 물리적 접촉 거부 및 추가 폭언. 그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글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행사장 뒷문이 쾅 열렸습니다. 정운중 중령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진행 순서표가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로 뛰어올랐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켜지지 않았습니다. 탁탁 마이크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음향 담당 마이크 켜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음향 부스에서 지직 소리가 났고 마이크가 켜졌습니다. 우웅 하울링이 울렸고 사람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운중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백철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제시도 보게 속걸음은 빨랐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준장님, 행사 시작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정운중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철규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백철규는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앞줄 여군 장교들을 계속 노려봤습니다. 시작을 미뤄. 전연들이 뒤로 안 가면 시작 안 해. 정운중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순서표를 꽉 쥐었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300명의 하객들, 군악대, 의장대, 그리고 군단장.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한 사람 때문에 멈춰 있었습니다. 뒤에서 송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끼익 소리를 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가볍게 정돈했습니다. 어깨에 주름을 펴고 허리띠를 당겼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쿵, 쿵, 쿵.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녀는 백철규를 향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행사장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백철규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짜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또 누가 나한테 간섭하려고 하지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새송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송지영이 백철규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와 그 사이의 거리는 1미터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키 차이는 5cm. 하지만 그 5cm가 만드는 시선의 각도는 명확했습니다. 준장, 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계급이, 명령이, 그리고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백철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목의 핏줄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군단 창설 기념식입니다. 모든 인원은 배치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송지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질문이었지만 명령이었습니다. 백철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더 붉어졌고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의 군화가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송지영은 그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줄 여군 장교들을 보았습니다. 박수진, 이경희, 최은영. 그녀들의 눈가는 붉었고 어깨는 떨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습니다. 계속 앉아 계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격려였습니다. 박수진이 고개를 들었고 이경희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은영이 손바닥에서 손톱을 떼었습니다. 송지영은 다시 뒷줄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정운중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2군단 창설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례 조명이 퍽 꺼졌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둠은 3초간 지속되었습니다. 그 3초 동안 행사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하나가 켜졌습니다. 빛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원형의 빛, 지름 2미터. 그 빛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단만이 서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연단, 군단기가 새겨진 전면, 마이크 하나. 정운중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임 군단장 취임사를 듣겠습니다. 송지영 중장님 나와주십시오. 박수가 터졌습니다. 우르르르 300명의 손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긴장이, 안도가,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뒤줄에서 송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군복을 다시 한번 정돈했습니다. 어깨, 허리, 소매, 모든 것이 반듯했습니다. 그녀는 통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민준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수첩을 쥐고 있었고 펜은 종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 하나 없는 표정, 흔들림 없는 시선, 단단한 턱선. 저 사람이 군단장이었구나.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안도였을까, 기대였을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수첩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송지영 중장, 연단 오름. 백철규는 앞줄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송지영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 반듯한 어깨, 규칙적인 걸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송지영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계단이 5개였습니다. 그녀는 한 계단씩 천천히 올랐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군악대를 보았습니다. 트럼펫, 트롬본, 튜바. 악기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두 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앞줄을 보았습니다. 여군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눈물이, 입술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참모주를 보았습니다. 강태수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뒷줄을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얼굴들, 20살, 21살, 22살. 다섯 번째 계단에서 그녀는 백철규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송지영이 연단 앞에 섰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어깨가, 계급장이 빛났습니다. 무궁화 새송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마이크 스탠드를 감쌌고 입술이 마이크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깊게, 천천히.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병 여러분. 2개의 단어였지만 행사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귀를 열었습니다. 저는 송지영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군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들어 박수를 멈췄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멈췄고 행사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43년 전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송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나라 최초의 여생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입학 첫날 누군가 제 침상에 집에 가라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첫 주 훈련장에서 제 총검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달 식당에서 제가 앉으려는 자리마다 누군가 가방을 올려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앞줄에 박수진이 눈을 크게 떴고 이경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는가?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자격은 타인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컵을 들어 올리는 손은 떨리지 않았고 물을 삼키는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장을 10바퀴 더 뛰었습니다. 사격장에서는 100발을 쏘고 100발을 더 쏘았습니다. 교실에서는 필기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박수가 터지려 했지만 그녀는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전방에서도 파병지에서도 저는 계속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자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군인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시선이 앞줄로 향했습니다. 여군 장교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불편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크게 떴고 백철규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한 지휘관이 여군 장교들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은 욕설과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정운중이 무대 옆에서 땀을 닦았습니다. 그는 순서표를 내려다봤지만 이 내용은 순서표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즉흥이었습니다. 아니, 필연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4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가라는 쪽지를, 진흙 묻은 총검을, 가방이 놓인 의자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고. 아니, 변할 것이라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막지 않았습니다. 박수는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앞줄에서, 중간줄에서, 뒷줄에서. 군악대가 박수를 쳤고 참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병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김민준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의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백철규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박수가 멈췄고 송지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위계는 존중의 약속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낮아졌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계급장은 명령의 권한을 주지만 인격을 짓밟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욕설은 전투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폭력은 충성심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존중만이, 신뢰만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300명의 눈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군단을 존중의 군단으로 만들 것입니다. 계급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별이 아니라 실력으로, 연줄이 아니라 원칙으로 평가받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르르르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더 길게 이어졌습니다. 송지영은 연단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경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웅성웅성 이야기 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군단장님 멋있으시더라. 오늘 분위기 이상했지? 백준장님 얼굴 봤어? 백철규는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이 거의 비었을 때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백철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민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힘이 빠진 소리였습니다. 김민준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윙윙 짧은 진동이 3번 울렸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 육군본부 감찰실. 내용 김민준 중위 내일 오전 9시 감찰실로 출두 바랍니다. 제2군단 관련 진술 청취 예정. 김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백철규는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육군본부 감찰실 2층 끝방 문패에는 조사실 3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문 앞에 섰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십시오.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3개, 녹음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책상 너머에는 2명의 감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령 1명, 중령 1명. 앉으십시오. 김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의 녹음기에서 빨간 불이 깜빡 켜졌습니다. 중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민준 중위, 제2군단 참모장 수행 중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제2군단 창설 기념식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진술 바랍니다. 김민준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수첩, 100페이지가 넘는 두께.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진술하겠습니다. 그는 수첩을 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오전 10시 15분. 백철규 준장이 행사장 앞줄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여군 대가리 전부 치워. 앞줄 비워. 좋은 말할 때 꺼져. 이년아. 귀머거리야? 당장 일어나서 뒤로 가. 여자가 군대에서 뭘 할 수 있어? 차라리 집에서 애나 봐. 소령이 메모를 했고 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격자는 몇 명입니까? 약 300명입니다. 행사장 전체 인원이 목격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준은 수첩 뒷면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행사장 CCTV 영상입니다. 정훈실에 요청하여 복사본을 받았습니다. 중령이 USB를 받아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행사장 앞줄 백철규의 모습. 그의 입이 움직이고 손이 휘둘러지고 군화가 바닥을 치는 장면.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영상이 끝났고 중령이 USB를 뽑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민준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그의 군화 소리만 울렸습니다. 사흘 후 같은 조사실. 이번에는 백철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중령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백철규 준장, 2025년 10월 25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백철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준장님, 당일 행사장에서 여군 장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발언하셨습니까? 여군 대가리 전부 치워. 앞줄 비워. 좋은 말할 때 꺼져. 이년아. 침묵이었습니다. 녹음기에 빨간 불만 깜빡깜빡 켜졌습니다. 준장님, 진술하십시오. 백철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소령이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백철규의 모습, 고함 치는 입, 휘둘러지는 손, 바닥을 2번 치는 군화. 영상에는 의도가 명확히 보입니다. 발을 헛디뎠다는 진술은 거짓입니다. 중령이 종이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조사실을 채웠습니다. 군인 복무규율 제7조, 언어폭력 금지, 군인사법 제56조, 모욕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차별 발언 금지. 준장님의 발언은 이 3가지 조항을 모두 위반했습니다. 백철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추가로 당일 강태수 중령이 제지를 시도했을 때 물리적으로 그를 밀쳐내신 것이 맞습니까? 그건 제지가 아니라 영상이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강태수가 다가가고 백철규가 팔을 휘둘러 그를 밀쳐내는 장면. 명확했습니다. 군형법 제62조 상관모욕죄. 강태수 중령은 준장님과 동기이지만 계급상 하급자입니다. 하급자의 정당한 제지를 물리력으로 거부한 제시도 복에 속것은 지휘체계 문란에 해당합니다. 중령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철규 준장, 진술에 거짓이 있습니까? 백철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통증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일 발언을 인정하십니까?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10초, 20초, 30초. 녹음기에 빨간 불이 계속 깜빡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소령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얀 종이 5장, 파란 글씨로 빼곡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징계 절차를 게시합니다. 육군본부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며 준장님께서는 일주일 내로 출석 통보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전까지 준장님의 지휘권은 정지됩니다. 백철규의 어깨가 꺾였습니다. 나가보셔도 됩니다. 백철규가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의자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군화 소리는 무겁고 느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퍽 터졌습니다. 준장님, 언어폭력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단장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사퇴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자들이었습니다. 5명, 카메라 3대, 녹음기 6개. 백철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재빨리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신문 1면. 군내 언어폭력, 준장 징계 절차 돌입, 여군 장교 모욕 발언, CCTV로 확인. 송지영 군단장 위계는 인격 위에 서지 않는다. 기사는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 공유 10,000건, 돌파, 댓글 수천 개. 드디어 제대로 된 지휘관이 나타났네요. 군대 문화가 바뀌려면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군 장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응원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군기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너무 과한 처벌 아닙니까? 준장까지 올라간 사람을 이렇게. 여론은 양분되었지만 대세는 명확했습니다.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육군본부 징계위원회 회의실에는 장성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백철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입었지만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위원장인 중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백철규 준장. 조사 결과 준장의 발언은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양성평등기본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제지 거부는 지휘 체계를 문란하게 했습니다. 백철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백철규 준장 강등일 계급 및 보직 해임. 단 본인의 과거 공적을 고려하여 파면은 면합니다. 쾅! 의사봉이 책상을 쳤습니다. 백철규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강등. 준장에서 대령으로 30년 군 생활에서 얻은 별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준장 아니 대령. 새로운 보직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백철규가 경례를 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철규를 보았습니다. 한때 준장이었던 남자, 이제는 대령인 남자. 그의 어깨에는 무궁화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철규가 김민준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화 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쿵, 쿵, 쿵. 무겁고 느리고 텅 빈 소리였습니다. 2주 후 인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백철규 대령, 전방 5사단 부사단장으로 전보. 군단 참모장에서 사단 부사단장. 누가 봐도 좌천이었습니다. 그것도 최전방으로. 백철규는 짐을 쌌습니다. 책상 서랍을 비우고 사진 액자를 내리고 훈장 상자를 챙겼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령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백철규는 대답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을 나섰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했고 병사들은 그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방까지는 2시간. 백철규는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철책선이 보였고 초소가 보였습니다. 5사단 부사단장실. 책상 하나, 의자 2, 창문 하나. 군단 참모장실의 3분의 1 크기였습니다. 백철규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형광등이 웅웅 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끝인가? 30년 군 생활. 소위로 시작해 준장까지 올랐던 길. 그 길이 대령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한중이가 들어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대령님, 소대장 최재훈입니다. 대령님께서 담당하실 구역 안내를 드리러 왔습니다. 백철규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최재훈을 따라 부대를 돌았습니다. 병사생활관, 취사장, 탄약고, 초소. 모든 것이 낡았고
좁았고 추웠습니다. 초소에서 한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계급장 19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는 백철규를 보고 경례를 했습니다. 충성? 백철규가 경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병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빨간 눈, 얼어붙은 코, 갈라진 입술. 병사는 떨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섰나? 4시간입니다, 대령님. 힘들지? 병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철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사의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내가 잠깐 서줄게. 들어가서 따뜻한 거 마시고 와. 병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령님께서요? 빨리 가. 5분 안에 와. 병사는 경례를 하고 초소를 내려갔습니다. 백철규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발이 날렸습니다. 영하 15도. 그의 얼굴이 얼얼했고 손이 시렸습니다. 5분 후 병사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컵라면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하나 드세요. 백철규가 컵라면을 받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랐고 따뜻함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어 면을 떠먹었습니다. 김이 빠진 면, 짠 국물, 텁텁한 맛. 하지만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 맛있네. 그렇죠? 밤에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발이 계속 날렸고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철규는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군대구나. 화려한 회의실도 넓은 사무실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추운 초소에서 떨고 있는 병사, 그 옆에 서서 컵라면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이 진짜 군대였습니다. 한편 제2군단 송지영 군단장은 부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소통 창구 개방이었습니다. 군단장 직속 고충 처리반을 만들었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누구나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두 번째 조치는 보고 체계의 단순화였습니다. 기존에는 병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으로 이어지는 7단계 보고였습니다. 송지영은 이것을 3단계로 줄였습니다. 병사, 중대장, 군단장. 중간 단계가 많을수록 진실은 왜곡됩니다. 세 번째 조치는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송지영은 매주 한 번씩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생활관, 취사장, 훈련장. 그녀는 병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식사는 괜찮습니까? 훈련은 적정합니까? 병사들은 처음에는 긴장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온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송지영은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았고 책상 너머가 아니라 옆에 앉았습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한때는 이등병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관이 춥다는 이야기, 휴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간부들의 폭언이 있다는 이야기. 송지영은 모든 것을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해결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2군단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폭언이 줄었고 소통이 늘었습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간부들의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전방 5사단도 변했습니다. 백철규는 매일 초소를 돌았습니다.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5시, 밤 10시. 하루 4번 그는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병사들과 함께 서고 함께 컵라면을 먹고 함께 추위를 견뎠습니다. 대령님, 또 오셨어요? 병사들이 물었습니다.
백철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니까. 반년이 지났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실태조사단이 왔습니다. 오사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사단은 병사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백철규 대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진짜로 챙겨주세요. 초소에서 같이 라면 먹어주시는 유일한 간부님이에요. 조사단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백철규 대령, 모범적 근무 태도 확인, 부대 사기 향상에 기여. 보고서는 육군본부로 올라갔고 인사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10회복 교훈. 가을이 왔습니다. 송지영 군단장이 전방을 순시했습니다. 오사단이 그녀의 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녀는 헬기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드르륵 돌아가고 나뭇잎들이 날렸습니다. 부사단장실에서 백철규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복을 입었고 어깨에는 무궁화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문이 열렸고 송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백철규를 보았습니다. 반년 전보다 야윈 얼굴, 깊어진 주름, 하지만 맑아진 눈빛. 대령, 군단장님. 둘은 경례를 교환했습니다. 부대를 돌아보겠습니다. 안내 부탁합니다. 백철규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병사생활관, 취사장, 훈련장, 초소. 송지영은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깨끗한 생활관, 따뜻한 취사장, 잘 정비된 훈련장. 초소에서 한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송지영이 다가갔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병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군단장님. 대령님께서 자주 와주셔서요. 송지영이 백철규를 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백철규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시가 끝나고 송지영은 헬기에 오르기 전 백철규에게 말했습니다. 대령, 인사처에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모범적이라고 하더군요. 백철규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자리를 찾았을 뿐입니다. 송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별은 어깨가 아니라 옆에 선 시간에 달린다고 했습니다. 대령은 이제 그 의미를 아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헬기에 올랐고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철규는 경례를 했고 헬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헬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날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깨를 내려다봤습니다. 무궁화 하나. 예전에는 2개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가벼웠습니다. 별은 어깨가 아니라 옆에 선 시간에 달린다. 그는 초소로 향했습니다. 병사가 그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제2군단. 송지영의 집무실. 그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령 소리가 들렸고 군화 소리가 울렸습니다. 김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군단장님,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송지영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군 복무 환경 개선 현황.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폭언 신고 감소율 70%, 소통 만족도 85%, 재복무 희망률 90%. 잘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이 경례를 했습니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송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증거를 남긴 중이 용기를 낸 장교들, 변화를 받아들인 간부들, 모두의 덕분입니다. 김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송지영은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 길어지는 그림자, 저녁 점호 나팔 소리.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무궁화 새송이. 무거운 책임이었지만 동시에 기회였습니다.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위계는 인격 위에 서지 않는다. 그녀는 이 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전방 초소. 백철규가 병사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컵라면을 들고 있었고 병사도 컵라면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춥지 않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습니다. 같이 계시니까요. 둘은 웃으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갔고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제2군단 대강당. 1년 후 다시 창설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앞줄에는 여군 장교들과 남군 장교들이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중간 줄에는 참모들이, 뒷줄에는 병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송지영이 연단에 섰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위계는 인격 위에 서지 않는다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했다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줄에서, 중간줄에서, 뒷줄에서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변화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더 나은 군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송지영은 연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앞줄을 지나며 박수진을 보았습니다. 박수진은 이제 소령이었고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경희도 소령으로 진급했고 최은영은 중령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녀들은 송지영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송지영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송지영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빛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별들. 별은 어깨가 아니라 옆에 선 시간에 달렸다. 그녀는 이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들, 또 다른 도전들, 또 다른 변화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녀 옆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부하들이, 그리고 변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 있었으니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숙소로 향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